오랜만에 이제 렌탈 스튜디오라는 해시태그에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또랩 사장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렌탈 스튜디오 컨텐츠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제가 스튜디오를 운영한 지 어느덧 2년이 넘어가요. 횟수로는 3년인데 2020년에 시작했으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스튜디오 창업하면서 준비했던 그런 글들, 기록들을 읽어가면서 그동안 많이 변화되고 변경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더 많이 배운 것들도 많아가지고 그걸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사업을 이제 안정화시키고 자리 잡은 지 2년이 되어가는데 기념으로 업데이트해보는 운영 기록입니다. 총 5가지 주제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렌탈 스튜디오 양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렌탈 스튜디오가 지금 되게 포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는 사업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냈던 작은 용기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렌탈 스튜디오가 저에게 주는 의미, 이렇게 5가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큰 변화는 1호점과 2호점을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두 지점을. 근데 1호점을 이제 정리하고 2호점에 집중 모드로 돌입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1호점과 2호점 사이의 거리가 왕복 2시간 거리였어요. 이게 일주일에 2번이라고 해도 따로 시간을 빼야 되고 해야 될 일을 잠시 중단하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약간 이게 좀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쪽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수월하지 않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1호점을 정리하고 2호점에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 안정적이고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큰 변화는 사이트를 개설했어요. 사이트를 개설했는데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링크를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예약을 받곤 했는데 이번에 사이트를 만들면서 조금 더 직관적이고 고객님들이 바로바로 이제 사진도 보고 스케줄도 보고 그리고 예약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편리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사이트를 개설하니까 좋은 게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요. 조금 더 나은 디자인으로 사이트가 구성이 되도록 전보다 더 신경 써서 업로드하고 컨텐츠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사이트를 만든 건. 두 번째는 스튜디오 양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1호점을 양도했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제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피터팬의 방구학이나 네모 이런 여러 가지 어플이나 그런 사이트에서도 보면은 스튜디오를 양도하는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양도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게 이제 렌탈 스튜디오가 지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데, 이유는 뒤에서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양도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로 장사가 안 돼서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결혼을 해서 양도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건강상의 문제, 뭐 이사 상황상의 문제, 뭐 그런 것들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양도글이 너무 많아졌다고 해서 이게 스튜디오가 꼭 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마다 여러 상황이 있으니까 양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양도에 장단점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장점은 바로 스튜디오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양도라는 개념을 잘 이용하면 생기는 그런 어떤 베네핏들? 그런 걸 잘 이용하면은 오히려 좋은 제도?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스튜디오 오픈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왜냐면 인테리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한 권리금이나 가격을 제시하는 곳으로 가시면은 훨씬 더 절약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마냥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다만 꼼꼼하게 또 체크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우선 왜 내놓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그런 이유를 알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너무 뭐 안 좋은 곳이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일단 염두에 두고 인수를 생각하고 또 방문해 보는 게 포인트예요. 또 양도할 때 체크할 점이 있다면, 우선은 그 양도할 스튜디오가 지금 좀 활성화된 곳인지를 먼저 파악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스튜디오 예약이
예약이 꾸준히 들어오는 곳인지, 그 예약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그런 인스타그램에 포트폴리오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는 이제 실제로 방문해서 직접 이제 둘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실제로 방문해 보면은 막상 이제 인터넷에서 올라온 글이랑은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곳에서 정말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겠구나라는 게 직접 가보면 또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 가서 실제로 내 눈으로 보고 여러 가지를 좀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양도를 할 때는 조금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자기 이제 중심을 잡고 양도를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나의 확실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떤 컨셉으로 할 건지, 어떠한 서비스를 더 중점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얼마의 금액을 투자할 건지, 이런 금액에 대한 거가 될 수도 있고 디자인에 대한 거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내가 여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히 적어두시거나 마음속에 이제 딱 각인을 시키고 이렇게 중심을 잡고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양도가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직접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잘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렌탈 스튜디오가 지금 극포화 상태이잖아요. 정말 이거 지는 사업일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약간 양도랑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요즘 스튜디오가 많아도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정말 많아요. 제가 2020년도에 이제 오픈을 했을 때는 정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진짜.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조금 쉽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시고 창업을 하시고 잘 이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제 운영 시작했을 때 해시태그로 저렴한 렌탈 스튜디오, 저렴한 스튜디오 요거를 적으면은 이제 해시태그량이 500개? 500 플러스? 그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렌탈 스튜디오도 정말 그 해시태그 숫자 있잖아요. 해시태그량이 정말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렌탈 스튜디오를 해시태그로 등록하면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오랜만에, 저는 이제 렌탈 스튜디오라는 해시태그를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렌탈 스튜디오라는 해시태그에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43만 개인 거예요. 43만 개. 진짜 너무 많지 않아요? 포화 상태도 이렇게 포화 상태가 없다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렌탈 스튜디오라는 해시태그를 쓰면은 인기 게시물에 절대 오를 수가 없어요. 쉽게. 그게 광고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트래픽을 이기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작게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횟수로 3년차, 지금 2년 넘어가는 렌탈 스튜디오 사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엄청나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도 분명히 장점은 존재해요. 일단 저는 스튜디오를 지금 부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안주하고 싶고, 지금 안정적인 그래도 하나의 부업으로 계속 수입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냥 안주하고 싶고 좀 안정되게 있고 싶다라는 그런 막 유혹이 다가오거든요, 저한테. 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점점 정말 많아지는 그 43만 그 해시태그량, 아무튼 그렇게 엄청 많은 스튜디오 안에서 내 이 작은 스튜디오가 조금이라도 진짜 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공간을 어떻게 스타일링하고 어떻게 예쁘게 해야 될까, 어떻게 소품들을 좀 배치하고 추가를 하고 또 정리를 해야 될까, 이런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도 물론 있고, 어떻게 유지할까, 유지 관리, 시설도 이제 유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번에 페인트를 좀 칠해야 될 일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런 유지에 대한 고민, 그런 것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손님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더 우리 스튜디오에 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더 하게 되면서 좀 안정적이고 안주하고 있던 나의 어떤 사업 마인드에 조금 더 불을 지펴주는 오픈 이야기네, 사실. 예전보다 조금 더 치열하게 고민한다고 해야 되나? 물론 예전에도 뭐 치열하지 않았던 적은 없지만 조금 더 치열해졌고, 그리고 그런 치열함들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 그런 노력들이 또 다시 이어질 나의 사업이라든지 나의 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또 치열한 노력과 그런 경험들 속에서 내가 또 배우는 게 있겠구나, 또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이게 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나를 일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조금 더 똑똑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경쟁
사회가. 사실 이제 세상에는 안정적인 수입 속에서 안정적인 그런 일상에서 나의 행복을 찾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또 진취적이고 변화 속에서 나의 행복을 찾는 사람도 많고요. 어떤 삶의 방향도 다 개개인의 그 각자만의 정답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성향은 이제 후자인 것 같아요. 좀 진취적이고 변화를 꿈꾸는 사람 같아요. 제가 약간 이제 목표 지향적인 사람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 스튜디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까, 그 사람들의 관심도 증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조금 더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을까, 매출적인 증가, 그리고 그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직접 증가치를 경험을 했을 때 그게 되게 뿌듯하고 엄청나게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조금 포화 상태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매출 증가나 고객들의 관심도가 증가했을 때 거기서 또 생기는 기쁨이 좀 2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꼭 이제 좌절하지 않고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 보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되면은 제가 그러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이렇게 목표 지향적인 사람으로서 제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해시태그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렌탈 스튜디오 이렇게 큰 해시태그를 절대 쓰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지역명 해시태그를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명 해시태그에는 사실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500짜리도 있고 1000짜리도 있고, 제가 말하는 숫자는 해시태그를 적으면은 옆에 숫자가 나오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검색해보면 아실 텐데, 그렇게 숫자가 좀 낮은 해시태그를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역명이 들어간 렌탈 스튜디오, 이렇게 뭐 홍대 렌탈 스튜디오, 상수 렌탈 스튜디오 뭐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구성했고, 그리고 또 스튜디오의 느낌이 있잖아요.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적은 해시태그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빈티지 스튜디오, 뭐 모던한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스튜디오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해시태그를 공략했었고, 그리고 그런 해시태그를 공략하면은 그래도 거기에 인기 게시물이 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릴스를 통해서 이렇게 예쁘게 좀 게시물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해시태그를 달면은 인기 게시물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좀 예쁘게 구성해서 그렇게 작은 해시태그로 공략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주기적으로 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사실 좀 그 해시태그 내에서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스튜디오가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매출이 떨어지거나 예약률이 좀 떨어지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꼭 광고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스튜디오를 노출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고, 때때로 이제 손님이 예약이 많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인스타그램에 글이 업로드가 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도 이런 스튜디오 사진이라든지 뭐 예전에 방문하셨던 분들의 뭐 디테일 컷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구성해서 이 인스타그램이 그래도 정말 길어야 4일? 5일? 그 정도 이상으로 가지 않게 게시물 올리는 주기를 좀 생각해서 주기적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스튜디오가 활성화된 스튜디오다. 그래도 예약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망하지 않았다. 약간 나 살아있다. 약간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스튜디오는 저희 스튜디오만의 시그니처 포토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빈티지한 그런 옥탑방도 있고, 그리고 1층에는 또 계단이 메인인 스튜디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포토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을 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포인트를 잘 좀 포인트 되는 인테리어 그런 거를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뭐 가벽을 세운다든지 갑자기 이제 구조물을 만든다든지 그럴 수가 현실적으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좀 큰 가구들, 포인트 되는 그런 가구들을 나만의 스튜디오, 딱 이 스튜디오구나 라고 알만한 그런 장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두시면은 확실히 기억하시기도 편할 거고, 손님들이, 그리고 여러모로 굉장히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스튜디오가 포화 상태고 많은 것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정말 비슷비슷해요. 다 스튜디오의 느낌이.
그게 더 저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아지는 것보다. 그래서 조금 나의 포인트 되는 그런 공간을 꾸미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작은 용기들이에요. 제가 냈던 작은 용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항상 스튜디오를 시작하시면은 소형으로 시작하라고, 그리고 부업으로 하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왜냐면은 어쨌든 리스크도 그렇고 부업을 하기 정말 좋으니까, 제가 정말 부업으로 하면은 좋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전 주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힘들고 불안정하고 그런 건 줄 알기 때문에 더 그렇게 부업으로 하시라고, 소형으로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스튜디오도 정말 경기를 타요. 대형 스튜디오나 그런 엄청나게 좋은 스튜디오들은 잘 모르겠지만, 중소형 아니면 저처럼 소형 스튜디오를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공감하실 수도 있을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일단 계절 정말 많이 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늦봄,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스튜디오 예약이 별로 안 들어와요. 왜냐면은 날씨가 좋기 때문에 야외 촬영하는 그런 쇼핑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오히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은 예약률이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쇼핑몰의 휴가나 신상 일정 등에 따라서도 이게 계절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렌탈 스튜디오 운영은 거의 다 방문자가 쇼핑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저는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게 마냥 안정적이고 계속 꾸준한 매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찾기 전까지는, 지금은 이미 찾았지만 이제 찾기 전까지는 다른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이제 1년 동안 파트타임 잡을 했는데 정말 좋은 곳이었고, 파트타임 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거를 경험하고 많은 걸 배우고, 1년 동안 정말 힘든 점 하나 없이 좋은 생각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생각들, 좋은 마인드,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한 곳이에요. 제가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을까에 대한 그 대답을 좀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바로 공간 스타일링이었어요. 내가 정말 공간을 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좀 알게 되었어서, 그래가지고 공간을 꾸미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공간을 예쁘게 꾸며서 나누는 것도 굉장히 이제 흥미를 가졌잖아요. 이렇게 렌탈 스튜디오를 운영했을 만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공간을 꾸며주는 것도 정말 재밌고 정말 흥미로운 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공간 스타일링 하다 보니까 파트타임 잡도 정말 물론 중요한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확장해야 될 그런 시기임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점점 그런 걸 절실히 느끼게 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진짜 많았던 게, 그래도 정말 좋은 분과 정말 좋은 곳에서 한 달에 또 안정적인 금액이 들어오는 것, 그거를 내려놓고 스타일링에 집중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안정적인 것들을 포기한다는 게.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엄청나게 잘 된 것도 아니니까, 새로 시작한 공간 스타일링이.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의 안정적인 거를 포기하고 새로운 거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용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용기를 내서 퇴사를 말씀드렸고, 오히려 되게 이해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좋은 분과 일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정말 많이 커졌는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그런 희망도 좀 꿈틀거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용기는 요금 인상이에요. 스튜디오 요금 인상인데, 제가 스튜디오 이제 1년이 넘어가거든요. 이제 2호점 차린 지는. 근데 1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이벤트가를 적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간을 보다 멋지게, 멋진 컨디션을 유지하고 시설 관리를 하고 또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한테 또 다른 용기가 필요했어요. 바로 가격 인상인데, 사실 이 5,000원 올린 거거든요. 5,000원 올린 건데, 정말 이 스튜디오 포화 상태에서 5,000원 올리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저는 소형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더 그게 어려웠고, 그리고 제가 5,000원 올리면 금액 단위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스튜디오에 오시는 이제 손님들을 조금 더 나은 서비스로 모시기 위해서 스튜디오의 청결, 유지, 보수,
그리고 지금 계획 중인 웰컴 기프트 등 고려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스튜디오들은 약간 가격 경쟁이 붙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걸 역행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이라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일인데 정말 5,000원 인상돼서 요금 인상된 만큼 정말 확실한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용기를 통해서 또 다른 변화의 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렌탈 스튜디오가 저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저 완전 쪼렙인 사장이거든요. 정말 하루하루 고민하는 그런 완전 쪼렙인 사장인데 2년을 훌쩍 넘어가는 이 시점에 저에게 렌탈 스튜디오라는 사업은 저한테 어쨌든 첫 사업의 기로를 열어준 정말 고마운 사업이에요.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는 의미가 일단 가장 크고 사업의 세팅, 브랜딩, 마케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더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고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또 감사한 점이 뭐냐면 제가 그동안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지? 라는 거를 찾아준 사업이에요. 제가 지금 공간 스타일링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튜디오를 꾸며봤고 2개의 스튜디오를 직접 꾸며봤고 이전에도 지인들의 집을 꾸며주고 그런 것도 해봤지만 어쨌든 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사업장을 꾸며본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공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공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찾아준 사업이라서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상황의 변화, 지역의 변화 속에서도 항상 저랑 유동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넘게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참 많이 변화되고 그리고 달라져 왔고 성장되고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1년, 2년, 3년, 4년, 5년 여러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기대가 많이 되고 열심히 공부하는 쪼렙 사장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 봅니다.